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전 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십천관 중에서 수의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런 바다 같은 사람, 임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임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물, 바다 같은 것을 뜻하죠. 바다, 강, 호수처럼 넓고 깊은 그런 물의 기운입니다. 과연 임수일간은 어떤 성격과 특성을 가졌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수의 상징과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물, 바다, 강 이런 것을 뜻하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이런 것들은 개수와 좀 연결될 수 있고요. 이런 큰 물을 뜻합니다. 대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형이지만 아주 막강한, 아주 큰 그런 힘을 지닌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임수일간, 개수일간 다 마찬가지죠. 음의 기운으로 있어서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은 아주 무섭고 크다. 그래서 때로는 유연하지만 때로는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같은 것들, 또 해일, 홍수 같은 거 나면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것도 보면 사람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쓰나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수, 물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음의 기운이죠.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 밤입니다. 밤. 그리고 사계절로 따지면 겨울이 되죠. 그리고 조용한 안정감 있는 지혜를 나타내고요. 때론 이런 까만색, 어두움 이런 것들이 신비로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임수일간을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임수일간의 성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일단은 생각이 많다, 그리고 깊다 볼 수 있습니다. 사색도 많이 하고요. 철학자 스타일입니다. 일단 음의 기운이다 보니까 좀 양적인 그런 기운보다는 좀 조용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이 깊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무언가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연구, 판단을 해오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유를 중시합니다. 얽매이는 걸 싫어하죠. 이런 것들이 임술간의 특성이고요. 또 감정은 깊어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웅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웅크린다. 그러나 언제든지 자신이 나타나야 할 때, 드러내야 할 때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그런 파괴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해를 하죠. 사람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면요. 유연하지만, 아까 유연하다고 했죠? 유연하지만, 때로는, 뭐, 방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임수일관, 바다처럼, 강처럼, 물처럼 흘러간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임수일간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임술관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임수일간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핵심적인 그런 강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장점을 보면 직관력,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사색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하니까요. 그쵸? 그리고 작은 거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큰 바다와 같이, 강과 같이 큰 그림, 흐름을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단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유부단해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조금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회피를 하죠. 책임 회피형으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임수일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임수일간을 봤을 때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임수일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과 속이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임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겉은 잔잔해 보여도 속은 좀 격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친구가, 얘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겉으로는 늘 웃고 차분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 좀 어떻게 말해야 상처 안 줄지, 혼자 수십 번 그런 생각하는 타입이다. 생각이 많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포옹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예 차가운 무관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임수는 좀 다양한 걸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만큼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아주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타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후배에게는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서 조언해 주기도 하는데,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상사에겐 속으로 철벽을 치면서 최소한의 말만 하고 버팁니다. 임술관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을 넘지 마세요. 이런 타입입니다. 자유롭고 유연하지만 이 자신의 경계, 나의 영역, 이런 것들을 넘는 거를, 침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막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피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갈등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을 좀 원하는데, 상대가 계속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조용히 사라짐, 잠수, 바닷속으로 잠수한가요? 연락 두절, 이렇게 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가볼까요? 또 남의 감정을 잘 캐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은 철저하게 숨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술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예민해서 공감은 좀 잘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힘들어할 때 먼저 연락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힘들면 아무 말 없이 혼자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좀 정리합니다. 힐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누구만의? 자기만의 힐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임수일관들한테 쟤는 뭐 힘든 일이 없는가 봐, 잘 사네, 혼자 조용히 잘 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임수일관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또 한 번 마음을 주면 아주 깊이 줍니다. 그러나 벗 쉽게 안 열린다. 처음에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두기를 하죠.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게 되면 아주 깊은 유대감을 맺어요. 대신 배신당하면 마음속에서 완전히 닫아버리죠. 자, 예를 들어서요, 오랜 친구한테 평생 의지할 정도로 믿음을 줍니다. 이런 오랜 친구들한테는요. 그러나 딱 한 번의 실망으로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하면서 말 한마디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계 중심의 해석은 좀 임수의 유연성이라든지 좀 감정적인 섬세함, 이런 본질을 좀 잘 보여주죠. 그쵸? 이런 스타일이 좋으면 좋을 텐데, 우리 사주에서 봤을 때요, 좀 신강하고 좀 신약할 수 있는 그런 임술관들이 있잖아요. 신강한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강한 그런 임수와 신약한 임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임수일간이 신강할 때 좀 주체성이 강해요. 그리고
감정도 깊다. 고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좀 구축한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신강할 때는요. 이런 어떤 관계 스타일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요. 또 드러낸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좀 조절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감정이 깊고 고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믿으면 아주 오래 간다. 말수는 적어요. 말에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리더십이 있고요. 권위보다는 좀 나의 존재감으로 리딩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신약하다. 이런 신약한 임수는요, 좀 예민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린다. 반대로 주체성이 강했죠. 신약할 때는 주체성이 좀 약해져요. 우유부단해진다고 좀 얘기되죠. 눈치가 많다. 눈치를 많이 본다. 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는 그런 스타일은 좀 남의 감정에 민감해서 나의 감정을 좀 억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나는 약간의 좀 서브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받쳐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때로는 좀 피로감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거절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죠. 스트레스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거절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신약한 우리 임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배려가 심해요.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말지,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혼자서 속을 끓인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신강한 임수일관들은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서는 좀 말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신강한 임수일관의 눈치를 좀 본다. 후배가 고민 상담하면 정확한 말로 딱 짚어줘요. 그리고 이런 신강한 임수일관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이렇게 느끼게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자기 생각에 갇히면 좀 쉽게 안 바뀌고 좀 고집이 있다 보니까 좀 고립되기 쉽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임수일관이 신약할 때는요, 모임에서 분위기 좀 흐름 맞추려고 계속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집에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고 그냥 따라갑니다. 연인이 있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 기분에 좀 휘둘립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미안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있다.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의 기대에 좀 맞추려다가 정작 본인은 좀 지치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좀 허탈해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계속 할게요. 자, 우리 임수일간이 다른 십천간의 다른 글자를 만났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죠. 이렇게 십천간의 여러 글자를 만났을 때 십성으로 표현을 해서 재성, 관성, 인성, 비겁, 식상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에게 자, 갑목은 좀 바다 위의 나무예요. 그죠? 임수가 좀 갑목을 좀 키운다 이런 경향이 있고요, 성향이 있고, 을목은 좀 섬세한 풀이잖아요. 임수가 을목을 좀 적셔주면서 좀 관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병화는 이 임수가 바다다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해 뜨는 바다입니다. 이 병화 태양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정화는 촛불과 물의 관계인데, 임수가 이 정화를, 촛불을 꺼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토는 큰 산이죠. 바다를 막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좀 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억제와 좀 제한, 통제 이런 느낌으로 무토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기토는 우리 기토탁임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런 기토 진흙이에요. 탁해집니다. 감정이 조금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경금은 좀 금을 닦아주는 그런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 자체가 좀 원석이죠. 광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조합이라고 봅니다. 자, 신금은 이런 날카로운 금속과 물인데 좀 충돌의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임수는 같은 물이죠. 우리 비겁으로 보는데 유대감이 있고 괜찮으나 좀 방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수는 좀 잔잔한 물이죠. 그리고 임수는 큰 물, 임수가 이런 개수를 잘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임수일간은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 속엔 깊은 바다처럼 좀 다양한 그런 생각과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수일간들은요, 좀 자유롭고 유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방향을 좀 잃기도 해요. 하지만 그 깊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사주에 임수일간 있을 수 있죠. 또 임수일간이 있고 임수라는 그런 한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속 깊은 힘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십천간 마지막 개수죠. 개수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빨리 가지 않고 또 너무 더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도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